반갑습니다. 푸르미미TV의 푸르미미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투자를 할 때 어떤 분양권을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양권을 피해야 하고 어떤 분양권을 선택해야 하는지 푸르미미가 투자한 경우의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하는 분양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 분양권 시장에서 눈에 띄는 구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홀리네거리 쪽의 분양권들과 태평로 라인의 분양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분양권에는 세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일시에 너무 많은 입주 물량이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공급 폭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물량이 많은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리네거리 권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당겨서 죽전역에서 위로 올라오면 요 구역 볼리네거리 구역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앞으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입니다. 이 볼리네거리 주변으로 23년에서 26년 사이에 총 10개 단지의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고요. 세대수는 약 4,300세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입주하는 물량들이 적지 않은 수량이고 볼리네거리 주변으로 해서 촘촘히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쭉 가서 대구역이고요. 대구역에서 쭉 태평로 라인 쪽입니다. 태평로 구역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 2번 구역만 해도 대략 5,000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태평로 구역으로 해서 많은 입주 물량이 촘촘하게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기 시에는 흔히들 계집에도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니 이런 많은 입주 물량들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작년과 같은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히 시세가 받쳐주지 못하겠죠.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볼리네거리 권역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네거리 권역의 아파트들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뉴 센트럴 두산 위브 더 제니스 24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약 한 달 후에 입주 예정이고요. 네이버에 가서 현재 나온 물건들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2천, 대략 마이너스 1000에서 5000 사이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적지 않은 마이너스 P 금액입니다. 자, 이번에는 태평로 권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 하나 시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태왕 디 아너스 오페라 25년 7월 입주 예정입니다. 네이버에 가서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천,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1000 역시나 마이너스 1000에서 마이너스 5000 사이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볼리네거리 구역의 아파트들과 비슷한 시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분양가의 10%를 내고 몇 년간 보유를 하는데 마이너스 P가 나오면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투자로 매수했다면 입주장에 전세를 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주 시점이 되어서는 주변에 많은 전세 물건들로 인해서 전세가가 많이 낮아집니다. 즉 등기를 치기 위해서는 목돈의 투자금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투자자의 철칙이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인데 그것에 위배되는 것이죠. 만약에 매도를 결정하였다고 해도 적정 금액에 팔리면 다행이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선 매도도 쉽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이중고인 거죠. 결국 전세금을 확 낮추든지 눈물을 머금고 대폭 할인하여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실거주니까 괜찮아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물론 입주하고 시간이 지나면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4천, 5천 세대가 입주하는 곳에서 시세가 안정되고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다른 곳보다 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의 아파트가 몇 천만 원 오르는 시점에 실거주하는 나의 아파트가 오르지 않는다면 상급지 갈아타기의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투자 측면에서도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아쉬운 것이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축밭의 구축도 문제이지만 신축밭의 신축도 문제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점. 볼리네거리의 분양건들과 태평로 라인의 분양건들이 도심 핵심지의 입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시가 생기는 과정상 지금 도심 핵심지에 대량의 입주 물량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구의 중심인 범어네거리에 대량의 물량 공급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즉 물량 폭탄인 지역은 도심 외곽지의 택지 개발지구나 도심이라 하더라도 개발이 덜 된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도심 핵심지에 입지한 것이 아니기에 투자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볼리네거리와 태평로는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핵심지 입지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여기서 핵심지 입지는 수성구의 범어네거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구별로도 핵심지 입지가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죽전네거리, 상인네거리, 월배지구 등이 있겠죠. 북구로는 침산도 구역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볼리네거리와 태평로 구역의 분양건들은 그러한 입지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즉, 투자성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 세 번째, 샌드위치 입지라는 점입니다. 볼리네거리 구역과 태평로 구역의 아파트들이 샌드위치 입지라는 점이죠. 볼리네거리의 경우 안타깝지만 달서구의 핵심 건역인 죽전역과 상인역 그리고 월배지구 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입지라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입지라도 양쪽 핵심 건역에 입주 물량이 없으면 신축의 장점으로 핵심 건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정 부분 유입시킬 수는 있으나 핵심 건역인 죽전역 건역에도 물량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축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나 많이 싸게 분양을 해서 금액적으로라도 메리트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 분양건들 분양가를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평로 라인의 아파트들 역시 바로 위에 북구의 핵심 건역인 침산동 건역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침산동 건역의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에 태평로 라인의 아파트들만 입주한다고 했다면 침산동 건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일정 부분 유입시킬 수도 있었죠. 그러나 여기도 안타깝게도 태평로 구역 맞은편에 달성공원역 주변으로도 4,000세대 이상의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평로 건역의 아파트들도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이죠. 달성구원역의 아파트들과 태평로 구역의 아파트들 두 곳 다 동시에 입주 물량 가행 상태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샌드위치 신세를 만들어버리는 꼴이 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양건을 매수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에 반대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도심 내 핵심지가 아니면서 일시에 공급 폭탄인 지역, 그리고 샌드위치 입지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즉 반대로 도심 내 핵심지에 입지하면서 공급 가뭄인 지역의 분양건을 매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심 내 핵심지의 경우 탁월한 입지로 수요가 항상 있습니다. 혹시나 하락장을 맞아도 상승장이 돌아오면 빨리 회복하고 더 나아가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도심 내 핵심 지역은 공급 물량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외에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투자성이 좋다는 것이죠. 수요는 넘쳐나지만 공급이 적은 곳, 공급을 많이 할 수 없는 곳, 그러한 곳에 투자를 한다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성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미미가 투자한 지역 한 곳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어역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범어역. 자, 범어역에서 여기가 범어네거리고요. 범어네거리에서 이쪽 수성 3가. 수성 3가의 경우 범어네거리 쪽에 있어서 도심 내 핵심지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2005년, 2006년경에 분양을 시작하였으며 대부분 2008년, 2010년 입주하였습니다. 이들 아파트들이 시간이 차츰차츰 흘러 10년차가 되어갈 때쯤 2014년에 범어라온 프라이빗 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인기 도심 내 핵심지이면서 인기 주거지역이지만 오랜 기간 분양이 없었던 공급 가뭄인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 내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타구에서 수성구로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까지 합쳐져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물론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길목이었기에 달리는 말에 책짓질한 것도 맞습니다. 약 4억에 분양한 버머라운 프라이빗이 이러한 이유와 상승장이 맞물려 분양건일 때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 후에도 최고가 12억 5천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도심 내 핵심지의 공급 가뭄인 지역의 분양건이 상승장과 맞물렸을 때 얼마나 폭발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단 수성 3가만의 케이스는 아닙니다. 눈만 크게 뜨고 살펴보면 위와 같은 케이스가 여럿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양건을 투자해야 할까요? 도심 내 핵심지이면서 장기간 신축 아파트의 물량이 없었던 곳. 그곳에 신축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면 그 분양건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세 상승장과 맞물린다면 그 분양건은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프로미미가 투자했었던 버머라운 프라이빗처럼 말입니다. 이상 프로미미TV의 프로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